정치 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있는데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위헌 소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정청래 당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의총에서의 20명이 넘는 그런 사실상 지금 사법개혁 입법안들의 뭐 상당히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것이고 또 법적으로는 또 이혼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지금 오늘 법안 처리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도 대표님 보시기에도 혹시라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재판이 늦어지거나 중단이 될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그렇습니다. 부담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해도 예. 저도 뭐 아시는 법조인들 전문가들 또 이렇게 법학자들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럴 공산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헌재에서 이런 내란이나 애환 이런 재판은 중단되지 않을 위헌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중단되지 않는 법을 만들면 되지. 그러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법사 이 선수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이.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결론은 너무 이 섣부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갖다 서두르다가 대련 낭패를 볼 수 있다. 뭐 그런 최종적인 판단. 또 더 중요한 것은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 것은 맞는데 즉 속도를 갖다 조절해야 된다. 위헌 이런 여부를 갖다 최소화시켜야 된다. 즉 이 말은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그 메시지를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이 너무나 정확하게 내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뭐 전현희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법사위원들이 나름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속하게 처리 오늘 해야 된다는 그 입장을 피력했지만은 많은 의원들의 그런 입장에 결국 눌렸죠.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전선을 2개 이상으로 넓히는 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진보단체나 뭐 진보 언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거든요. 원내대표 해보셨으니까 이 전선을 많이 넓히면 전략상으로 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거죠. 예. 뭐 손자병법상으로도 뭐 이렇게 전선을 넓혀가지고 이기는 전쟁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범여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그 분위기도 또 무시 못하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검찰개혁은 정청래 당대표 중심으로 지난 9월 25일 추석머리 밥상에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시켰지만은 그것도 용산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쉽게 말하면 국정운영 전문 선수들은 이거 너무 섣불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을 갖다 내년 10월 달까지 뭐 기소 공소가 분리되기 전에는 검찰이 역할이 있는데 이 검찰을 1년 전에 그냥 죽여버렸어요. 사장시켜버렸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정부조직법, 검찰청 해체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재판중지법부터 대법원 정원 그리고 뭐 법원행정처 이렇게 폐지하면서 사법행정위원회 만들고 뭐 대법관 정원 이런 문제 쭉 해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가지만은 이게 어느 하나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상 너무 정치 권력으로서 그동안 무소불위로 제가 생각해도 검찰은 개혁되어야 될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법부 대한민국 상권 분립 체계가 명확하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게 이 법원마저도 절대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좌지우지하면서 결정내버린다. 이 엄청난 형태의 국민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표님 말씀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 공감대가 굉장히 높기는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좀 공론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다 대단한 선수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 뭐 싸워서 이걸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뭐 처리해야 될 사안이면 분명히 그렇게 가라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당에 분위기가 전달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어설픈 법사위, 민주당 법사위 중심의 이런 사법개혁하는 국민적 저항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력도 상실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대통령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것마저도 또 정청래 당대표가 나를 따르라고 밀어붙이다가는 진짜 정청래 당대표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내년 6.3 지방선거 정청래 당대표가 쉽게 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조 현상이 지난 1인 1표죠. 중앙위원회에서 그 부결된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정청래 대표는 연내 안에 이 법안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쉽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이제 오늘 9일 네. 이게 이제 국회 제가 볼 때는 본회의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죠. 예, 마지막 본회의고 뭐 다시 민주당이 이제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 일정을 또 잡아서 본회의 일정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순탄치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모든 법안들이 뭐 필리버스터도 없앤다 그러고 모든 게 뭐 솔직히 다 이제 방어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뭐 쉽게 뭐 원내대표 간에 이렇게 12월 다시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쉽게 잡아주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오늘 그 필리버스터 제안법도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잖아요. 예, 안 국민의힘뿐 됐죠.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반대 입장을 냈는데 그럼 이 법안 처리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민주당이 지금은 뭐 절대적인 입법 권력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은 세상이라는 거는 건불 10년 요즘 건불 5년도 안 되잖아요. 양지가 엄지되고 엄지가 양지되는 건데 민주당이 언제든 또 야당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의 마지막 저항권인데 그 마지막 저항권마저도 60명 이상이 자리에 참석이 된 상태여야 돼야 필리버스터는 계속된다. 지금도 3분의 2만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종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60명이 또 앉아 있어야 그 하루 하는 24시간 하는 필리버스터도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제안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거는 군소정당 그리고 제1야당을 하나 탄압하는 그런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릴레이 천막농성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사법개혁 법안이나 뭐 이런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를 막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놓은 방안이 그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보세요? 예. 저는 며칠 전부터 예. 이제 송석 원내대표가 지난번 12.3 비상겸도 또 원내대표 부대표단들 세워가지고 본인은 그건 잘못됐다 그러고 사과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국이 지금 이대로 제1야당의 모습으로 비춰지면 국민들에게 내년 6.3 지방선거 하기도 어렵다는 걸 그런 인식 측면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다시 제1야당으로서 바로 서는 그런 결기를 좀 보려고 하는 게 언뜻 보였어요.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드리는 글을 만들면서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법개혁안부터 필리버스터 이런 내용부터 쭉 다 담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기사가 이제 완전히 뜬 건 아닙니다만 그 천막 농성이 결국은 장동인 당 대표 중심으로 지금 이제 제1당인 민주당 절대 입법 권력의 그런 남용과 폭주를 제동 걸기 위한 그런 의지인지 안 그러면 송은석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으로서 역부족인 지금 현재 제1야당 국민의힘 가지고 안 되니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수단과 방식을 천막 농산으로 가는 거지. 이건 좀 더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조금 결이 다르다, 다른 전략을 보인다 이런 측면을 좀 보고 계시는 전에부터 건가요? 보면은 예. 항상 당 대표 원내대표가 늘 일사불란하게 같이 가지는 않아요. 예. 또 다운 당규상 당 대표의 역할이 정확하게 정리돼 있고 예.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원내에서의 실질적인 사령탑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또 거기에 또 주어져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안은 저 같은 경우도 뭐 당시 홍준표 당대표랑 했지만은 뭐 제가 그때 천막농성을 하고 단식투쟁을 하면서 드루킹 특검을 이루어낼 때 저 솔직히 그때 홍준표 당대표하고 상의 안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은 지금 현재 손은석 원내대표와 또 장동혁 당대표가 8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20%대 이런 지지율도 정체되고 있는 그 엄청난 하력으로 지금 뭐 재판정지법 대장동 항소 포기 뭐 이렇게 부동산 뭐 여론이 별로 좋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나 집권당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제1야당 국민의힘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인식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뭐 당의 전략으로 저렇게 천막농성을 시작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뭐 아무래도 입법 사항이니까 그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기는 그렇습니다.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 얘기를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보면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최다선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고 굉장히 쓴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변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 장 대표가 변할 거다,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영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네. 전 국민의힘 뭐 육선 의원이기도 하지만 네. 대구에서도 수송거 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뭐 네, 서울의 강남이라 네. 일컬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 진영의 색채 뭐 이런 컬러가 아주 강한 곳이죠. 그렇지만 그 진영 내에서도 그 대구의 수성구의 목소리도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은 대구 시민들은 기대한다는 그걸 아마 조영 부의장이 이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차 잘못하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TK만 그냥 갈라파고스의 섬이 돼버리고 또 만약 내년 6.3 지방선거마저도 대패를 해버리면은 2030년 대선 기반이라는 게 속전정당으로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작년 총선 실패했죠. 행정수반 대통령 권력 이미 6월 3일 날 또 넘어갔죠. 내년 6.3에서 마저 지방 뭐 단체장 권력마저도 넘어가면은 국민의힘 어디다 빌 붙이고 대선 기반 다음 총선 기반 만들어냅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욕심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말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지금쯤은 당의 이제 최고 중진으로서 뭔가 저런 목소리를 내므로써 장동혁 대표도 이제 용기를 내고 당신도 좀 방향을 한번 틀어봐라. 그 메시지를 저렇게 내는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지방선거 공천 룰도 당심 70%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그거는 뭐 자신들 논의되는 내용이고 아직까지 그게 확정도도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 안 안 됐기 됐죠. 때문에 다만 그렇게 해서 여론을 좀 보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야당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오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그 질펀한 늪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1야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그런 국민적 신뢰 지지를 등에 업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견제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제1 세력 그러니까 집권 세력 민주당에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이라면은 내년 6.3 총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17개 강력단체 뭐 전국에 253개 그런 기초단체장들을 선출하는데 우리 당심의 당원들의 뜻보다는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을 이끌어갈 시정 책임자, 도정 책임자, 또 서울시장 책임자 이게 누가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왜 이 정치가 이렇게 천박해버리고 정말 국민들에게 이게 정치냐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정당 정치를 통해서 여야 간에 때로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협치정국을 만들고 그랬는데 정청래 당대표나 국민의힘이나 당내 강성 지층을 갖다 인식하고 의식하는 그런 식의 반응 스탠스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민주당이 저게 집권당인지 국민들 여전히 헷갈려요. 예?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정말 처절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국민들 역시 헷갈려요. 이게 바로 진영 정치에 함몰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당 정치로서 당내 정치를 극복하는 그런 양쪽의 지도자들의 변화된 모습 기대합니다. 저는. 강성 지지층만 보지 말고 민심을 좀 바라봐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특검 얘기해 볼게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 지원을 했다라고 특검에 진술을 했는데 특검이 민주당만 수사를 안 했다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민중기 특검이 나중에 두고두고 아마 후회할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특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국민의힘에게 권성동 의원에게 여의도 중식당에서 돈을 전달한 내용뿐만 아니라 또 어느 의원들이 그냥 한학자 총재를 갖다 가서 어떤 방식으로 만났다. 그리고 국민의힘 또 시도당 어떤 그런 조직 책임자들에게 지난 총선 공간에서 흔히 말하는 지원을 했다. 이런 걸 다 하면서 민주당도 역시 했단 말입니다. 민주당도 어느 의원 지금 현재 장관급 4명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현찰 4천만 원과 또 시계 줬고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현찰 줬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해줬는데 왜 민주주의 특검이 국민의힘만 이걸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특검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인지된 사건이 있으면은 이건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권성동까지도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성역을 두지 말고 민주당도 해줘야 특검의 명성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여야 정치권에서 현 검찰이나 경찰에서 국민적 억울을 해소하는데 미진하고 이거는 참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특검하자 이리 나가야 되는데 이 특검마저도 정치적 편협성 때문에 이 수사의 선택권을 갖다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엿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대단히 잘못된 행위예요. 특검에서 얘기할 때는 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사건 번호 부여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한 상태거든요. 좀 고발될 겁니다. 고발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나중에 보시는 거예요? 예. 최소한 공수처에서 원래 이렇게 되면 특검이 또 특검 수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직권 남용을 통해서 편파적으로 이런 수사를 또 당연히 개시해가지고 기소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진 그런 특검이 그 행위를 안 했다면은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그 특검을 특검하는 그런 특검이 만들어지든지 안 그러면 공수처에서 이제 이걸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 8월 달에 그런 민주주의 검사의 그런 특검의 그런 판단이 있었다면 그때 바로 공수처 내지는 경찰 국수본에 수사를 이첩해 줘야죠. 이건 바로 하도록. 그러니까 특검이 못할 사안이었으면 그럼 바로 이게 이첩을 했어야 4개월을 된다. 갖다 시간 넓히고 이게 또 공소시효에 상당히 예민한 사건이에요. 공소시효가 다 돼가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은 최소한 민주주의 특검 입장에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집권 세력들까지도 손을 대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었겠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종합특검 또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합특검에서 다뤄질 문제예요. 파장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당연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 특검에 거라서 공정성 그렇습니까? 예. 있는 수사가 돼야만이 예. 이 특검이 앞으로도 계속 존치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제도가 되는 건데 이 특검 만들어 봤더니 특정 권력의 애속물로 수사의 편협성을 가지고 수사 선택권을 가지고 행사하더라. 이를테면 특검 앞으로 이 존재 자체가 이제 남지를 않을 거예요. 무용론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언론 같은 경우도 야당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기보다는 모든 언론들이 특검이 이렇게 수사 선택권을 통해서 편파적인 어떤 입장을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위험해진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이런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제기된 거죠. 특검이 어제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뭐 추가로 입장을 내놓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대표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